이제 저희가 연말이 되면은 항상 많은 모임들을 갖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회포를 풀기도 하고, 내년을 위한 다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한 12월은 거의 뭐, 한 달 내내 뭐 갖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만남이 잦아지고, 그리고 올해는 내가 어떤 인연들을 또 새로 보게 됐는지, 또 어떤 인연들을 또이 떠나 보내게 됐는지, 그걸 또 이제 또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해를 딱 돌아보면은, 아무리 척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좀 운두 생활을 했다고 해도, 여러 사람들과 어떻게든 관계는 이제 맺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그런 만남들,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은, 좋았던 시간이든,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간이든, 분명한 또 의미들이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만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났던 그런 시간들을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았던 인연들은 연말에는 한 번쯤은 더 이렇게 다시 만나서 그 한 해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조금은 뭐, 불편했던 사람들은 뭐 굳이 안 만나겠죠. 만나서도 사실은 뭐, 좋은 그 인상을 가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만남에 대한 그런 시간들은, 삶의 평생에서는, 분명, 계속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노자 선생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5개의 그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방법들 해가지고 도덕경에도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진실함이 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라. 그리고 말을 너무 또 역시 말 많음을 또 삼가하라. 너무 또 아는 척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너무 돈에 집착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그리고 이거는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죠.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5가지 이제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이 없는 말. 이게 진실한 말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아마 있긴 할 건데, 적어도 너무 거짓된 말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웬만하면 솔직하게, 때로는 뭐 거짓말이 좀 필요할 땐 또, 인간관계에서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거짓말보다는, 솔직한 말로써 다가가는 것이, 어, 인간관계에선 중요할 거고요. 역시 말이 많은 것은, 어디 가서든, 좀 사랑받지 못하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이게 좀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나쁜 말은 또 역시 계속 들으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죠. 역시 말이 많은 것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고요. 또 너무 아는 척하는 것. 물론 아는 게 많은 것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재능이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척을 또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특히 불분명한 정보들을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알려주는 것. 특히 요즘은 뭐 가짜 뉴스 참 많죠.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가 뭔가 진짜로 얘기를 해도 그것이 가짜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그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그렇게 널리 알리는 것은 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돈에 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 돈이 어,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덕목이죠. 그리고 근데 또 너무 돈을 인색하게 안 쓰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인간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 때는 좀 쓸 줄 알고, 그리고 물론 아껴야 될 땐 아껴야겠지만 또한 돈을 써야 되는 순간에서는 또한 과감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라. 안 썰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좋든 싫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의견이 부딪히고, 그리고 달라서, 조금,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항상 생기게 됩니다. 좋다고 해서 안 싸울 수 없고, 뭐 나쁘다고 해서 또 안 싸울 수 없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툼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퉈야 될 상황이 왔을 때도 한 번, 한 세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동양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세 번 정도, 이제 참을, 인자를 새기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뭔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쌓여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다툼을 조금 불사하고 얘기하는 것도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다툼이 잦아진다면 좋은 그것이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계속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투지 말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다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사실은. 특히 이제 부부의 관계에, 가족의 관계로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매일같이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부싸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이 가정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의 그 행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필미어라는 이런 코넬 대학의 이 교수가 계셨습니다. 생태 인류학인가를 전공하셨던 그런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코넬 대학의 이제 필미어, 이 교수님께서 현명한 부부싸움을 위해 5가지 방법, 현명한 부부싸움을 위한 5가지 방법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논쟁거리로 문제가 생기면 일단 밖으로 나가라. 이제 환경을 좀 바꿔주라는 거죠. 싸울 문제가 계속 이제 싸우다가 이제 뭔가 계속 좀 지치면 밖으로 나가라. 아니면 논쟁거리가 생긴 것 같다 생각하면 일단 밖에 나가서 이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한 공간 안에서, 집안이라는 공간은 뭐 우리가 계속 있는 공간이니까 그 안에서 싸우다 보면은 그 답이 없는 그런 논쟁만 될 수 있는데, 환경을 좀 바꾸다 보면은 내 생각이나 이런 그 마인드가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싸우기 전에 먼저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생각해 놓으라는 겁니다. 화를 풀 방법을 찾고 나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보라는 겁니다. 분명 이제 논쟁거리와 싸울거리들은 뭐 무궁무진하죠. 특히 부부 사이면은, 특히 뭐 자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답도 없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이렇게 먼저 싸우게 될 상황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화가 나죠. 화가 나면은, 내가 언제 먼저 화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까? 그걸 먼저 미리 생각하고 싸움을 이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부싸움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일단 없애놔라.
일단 주변에 너무 위험한 물건들은, 그리고 내가 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은 없애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없는 장소에서 싸우는 것이 좋고요. 그것이 이제 싸움의 순간에 어떻게 파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요소들이 없을 때, 그리고 물건도 될 수 있지만 조금 이 옆에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그런 친구들, 아니면 또 가족들, 이럴 때 있을 때 같이 싸우게 되면은 이것은 너무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 서로가 서로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또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피해서 둘만의 문제라면 둘이서 해결을 볼 수 있게끔 싸우는 것이 좋고요. 그 상대방이 일단 말을 좀 귀를 들여서 좀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일단 내 말만 계속 하려고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한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논쟁거리들을 내 얘기만으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말을 하는 본인도 피곤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피곤한, 그런 똑같은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보면은 왜 싸우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오가면서 싸우게 되지?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귀를 열고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또한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합니다. 뭐 화가 나면 일단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데 일단 화가 난 채로, 그러니까 제대로 그 화를 풀지 못한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그리고 논쟁이 계속 이렇게 있었다면은 그 논쟁에 대한 어떠한 해결점은 일단은 만들고 찾고서 잠을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매듭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놓는다면은 일단 잠도 안 올 뿐더러 다음 날 일어나서도 계속 똑같은 상황들을 반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뭐 이 5가지 방법은 어떻게 보면 부부 간의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가족 간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툼이 있었을 때 뭐 해결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노자 선생님의 그런 5가지 인간관계를 맺는 법, 또 이렇게 현명하게 다툼이 있었을 때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만남을 갖고 인연을 맺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다툼과 그리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분명하게 또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내와 관계가 어떤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좋았던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또 안 좋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관계들을 맺는 데 있어서 그 어, 그 다툼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과의 안 좋은 그런 논쟁에서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또한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에서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내년에 만날 때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